네,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HLB. 어제 시간에 600억 전환사채 발행 관련되는 부분 공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룹 공식 블로그에 600억 자금 조달 관련해서 지속 성장성 강화 이 부분의 내용도 올라왔는데요. 자, 이 부분 살펴봐 드리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3거래일 만에 15만 주 매도세 전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오전장에 장중 83,100원대 찍고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로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어제 시간의 흐름들은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 발행 공시 이후에 종가상으로는 오히려 상승해서 끝났습니다만 아침에는 이제 다시 또 갭다운, 요즘에는 그 최근의 흐름들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아침에 시초가는 대부분 갭다운하는 흐름들을 양봉을 만들어낼 때도 냈고요. 그래서 수요일날도 갭다운 양봉이고 목요일도 갭다운 양봉이죠. 그리고 3월달 첫 번째 거래일 어제도 살짝 갭다운 양봉이었고요. 오늘도 화요일도 이 갭다운 양봉, 윗꼬리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꼬리 형성을 해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거래는 여전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3분봉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아침에 갭다운해서 이 8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에 대한 어떤 지지 확인을 해주면서 이 83,100원대까지 장중에 찍고 다시 10시 15분에 79,500원, 그러니까 8만원대 이 구간들 확인하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5일선과 21선 윗단, 그리고 윗단에서는 지지선은 이제 그 5일선과 21선과 파라볼릭자 이런 부분들을 지지선을 깔고 있고, 윗단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 가격, 오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볼밴 상단 가격이 84,800원입니다. 결국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월봉으로 살펴보게 되면 2019년도의 수정 주가 기준으로 역사적 고가죠. 85,000원대 가격 부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격의 돌파 여부가 중요한 이번 한 주인데, 그래서 장중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 뚫고 올라가느냐 여부가 이제 사상 최고가 돌파 여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 거래량이 좀 이제 들어와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요. 그래서 수급상에서는 이제 3일 만에 다시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세가 나오면서 압박을 좀 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요.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공매도 창구인 신한하고 이제 한국투자증권 여기에서 매도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계열 관련되는 부분의 순환매도 어제는 이제 HLB 제약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이제 갭다운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약세 흐름이고, 생명과학도 음봉이고, 테라피틱스, 그 다음에 글로벌까지 이선 종목들이 다 이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선에 있는 파나진 이노베이션, 이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HLB 그룹 자체는 오전장에는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HLB가 8만원대의 어떤 견조한 흐름을 지지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어제 이제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에 많은 질문들이 있으셨는데, 그 관련해서 어제도 영상을 올려드렸고, 아침에도 이제 어제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을 한 번 더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허가를 앞두고, 그러니까 5월 16일이 이제 퍼드파 골게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도 중요합니다만 3월이 이 부분을 앞두고 사실 최종 점검 회의 마지막 이제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월 달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5월 달도 연동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은 3월 달에 그 리뷰를 무리 없이 뭐 Q&A라든지,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도 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만, 리뷰하기 전에 어드바이저리 커미티가 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열려가지고 뭐 이렇게 자문회를 해서 뭐 권고가 나오는 흐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퍼스트 사이클 리뷰 미팅이나 미드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까지도 이 자문의 개최 요구 없이, 특별히 Q&A 없이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문서로 해서
이 리뷰가 되는 어떤 과정, 이 기대감이 가장 일단은 뭐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이제 상황에서 지속 성장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HLB 행보 요렇게 지금 타이틀은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제 어제도 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들이 해외 쪽 투자, 그 다음에 국내 투자자도 1차가 아니라 또 2차가 있는데 어제 나왔던 600억 대상 말고도 기관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해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투자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선호도 관련되는 기사까지 이제 관계자의 그 내용들이 좀 올라와 있던 부분이죠. 그래서 어제 600억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2022년도에 유상증자 3천억대 이상보다는 작습니다만 이 뭐 600억이 작은 자금은 아니죠. 그래서 이 전환사채에 관련되는 목적 자체가, 자금 조달의 목적 자체가 운영자금, 그리고 이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승인 이후에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직판 관련되는 부분에서 마케팅 비용으로 또 필요하면 뭐 나갈 수 있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전환 가격 자체는 이 8만 원이 살짝 안 되는 가격, 그리고 하향 리피싱 최저 한도가 한 70% 정도, 상향 리피싱도 당연히 있고, 풋옵션이 이제 있고, 내년도 3월달 정도니까 1년 정도는 이제 오버행 이슈가 당장으로 이제 이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건사도 들어가 있고, 제이스티나도 들어가 있고, 이제 개인 투자자 쪽에서는 뭐 소지섭 씨도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제 3월 8일, 3월 6일 청약, 현금 납입 이런 어떤 일정들도 이게 납입이 되는지도 또 살펴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래서 퀘스천 첫 번째, 재무상태표상 이 재무제표에는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그 경영성과를 1년 단위로 이제 평가하는 이 포괄손익계산서와 실질적인 현금을 다루는 이 현금 흐름표와 요런 어떤 여러 가지 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재무상태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있는 거기에서 회사의 현금 및 현금도 자산은 충분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자금 조달의 목적인가? 뭔가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할 때는 목적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서두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보고서 작년이 이제 9월 30일 기준으로 나왔던 거,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이제 3월 달에 그 주총에 이제 올라가는 감사 보고서에서 이제 정리된 보고서가 나오겠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제가 뭐 연결하고 이제 뭐 개별로 살펴보면 이게 작년 기준이니까 좀 시차가 있을 거예요.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에 유동하는 기간에 따라서 이제 구분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현금의 현금자산이 작년 이제 9월 30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한 1383억 정도가 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근데 뭐 개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 한 750억인데 어제 한 500억 정도 있다면 여기에서 이제 그 동안에 돈이 나가겠죠. 이 부분들을 제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년 이상으로 이제 유동화해야 되는 것 중에서 보시게 되면 관계기업 투자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뭐 합해 보면 그 작년 말에 보시게 되면 요게 금액이 거의 한 뭐 3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개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비유동자산에 보시게 되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하고 요 관계기업 투자주식 여기 합해보면 훨씬 좀 많이 있습니다. 요런 거 감안하면 어제 나왔던 수치들도 좀 유출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600억, 650억 이상의 현금 유동성은 뭐 요런 어떤 작년 기준의 재무상태표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 그 다음에 5천억 이상의 유동화 가능 유가증권, 유동화 증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유가증권에서도 그 기간에 따라서 뭐 바로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지 그냥 뭐 여러 형태로 나누었는데, 이걸 이제 금액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공모로 조달된 자금일 때는 이 자금 용도가 딱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해져 있는 어떤 유동성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혹시 모르는
블로그에 이제 블랙스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이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대외 환경의 급작스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유동성의 위기죠. 뭐 금리가 올라간다, 뭐 이런 것도 해당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 때 대비 그동안 몇 년 동안의 제약바이오가 이런 부분을 많이 겪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대규모 마케팅의 소요 자금이 자체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필요하면 이 조달 금액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대비 형태로 지금 이제 준비한다. 그리고 최고 우선순위는 조기 판매 개시인 만큼 어떤 변수에도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그래서 뭐 5월달에 허가를 받으면 지금 9월 정도, 보통 빠른 데는 이제 뭐 다른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한 데는 뭐 한 달 만에도 뭐 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 몇 달 정도로 출시하면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비해서 유동성 확보,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 계획도 있나요? 이렇게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여기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외 다수 투자자와 지금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해외 쪽은 이 신약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트리거가 되어서 여기에 어떤 결과를 조금 더 보려고 하는 어떤 차원이 있다. 그리고 국내 일부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내부 프로세스상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 뭐 따지잖아요. IR도 따지고 뭐 그 가능성을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득이 1차 자금 조달을 못하고 이제 사모 형태로 뭐 지금 600억에는 정건사라든지 상장사라든지 기타 이제 회사, 개인들 요렇게 지금 선정을 해서 지금 이제 청약을 받는 규모가 600억이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이제 훨씬 더 원활한 어떤 자금 그 투자 개인이라든지 기관들 국내로 지금 늘어나 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자금 조달하는 데서 회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뭐 기사에 나왔던 부분이 아닌데 뭐 이런 원칙은 좀 중요하겠죠. 어떤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지속 성장 체계를, 그렇기 때문에 좀 조기에 자금 조달하는 것이 그 HLB의 가장 강한 장점이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버행 이슈로 주식가치 희석으로 좀 다가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향후에 이제 제대로 상업화 성공을 해서 성과를 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주주환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진영원 회장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분 이석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지분 이석을 최소화한다는 말은 이제 유상증자보다는 이런 어떤 전환사채, 뭐 해사채 아니면 차입 요런 형태인데요. 뭐 시비는 향후에 채권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주식으로 전환하니까 희석을 분명히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안정적인 어떤 유동성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겠다. 기업이 결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특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공을 이제 해야 되겠죠. 16년에 결론을 내야 되는 어떤 시점이 올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 관련되는 기사도 좀 나왔습니다. 제약도 이제 HLB 쪽에 편입이 되면서 2020년도에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흐름들이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HLB 제약이 3년 만에 3배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00억대 정도인데 이 1000억대니까 보통 중견 제약사들 같은 경우 한 5천억대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매출이면 그냥 소형 뭐 제약사 수준인데, 향후에 HLB 제약이 이 지금 그 플랫폼 기술인 장기 지속형 주사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리보세란이 관련되어서 이 항남 공장 관련해서 이 생산 관련되는 부분 어떤 기대치가 있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성장에서는 상당히 뭐 중요하겠죠.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국내 이제 생산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의약품과 컨슈머와 R&D 3박자를 하면서 그룹사의 어떤 레벨업에 HLB 제약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올 달에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이루어지면 항남 공장을 생산기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진행하게 된다. 요런 어떤 부분들의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주가 흐름들이 8만원대에 지지 확인을 해주면서 이 아침의 고가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의 어떤 시도들을 5장에도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어떤 국면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구간들이기 때문에 장중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겨주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